2023년 2월 6일 터키 남동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듣기 전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흐메트 오즈칸입니다. 그때 저는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직장도 소중한 사람들도 모두 잃었어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따뜻한 손길, 한국 시민들의 성금,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저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때 받은 도움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2025년 저는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재난관리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따뜻한 빚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봉사활동을 하며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에요. 빚이라고 하면 보통 부담스러운 것인데 이 빚만큼은 갚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빚이에요. 왜냐하면 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거든요. 터키와 한국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만큼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느껴보세요.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47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2년 전 터키에서의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학교 재난관리학과 동기들과 함께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경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2년 전 터키 대지진 당시를 떠올렸어요. 그때 한국 구조대원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임시대피소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너진 집 잔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터키에서 집을 잃었던 저희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는 터키 청년인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아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얘야, 너희 나라도 큰 지진이 있었다며?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와서 도와주다니. 제가 도움을 드리러 왔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그때 한국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제 말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2년 전 한국 의료진이 제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던 그 느낌과 똑같았어요. 대피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 터키 전통 차인 차이를 끓여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 맛보는 터키 차에 따뜻하니까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밤이 되어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얘야, 너희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겪었다며?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담요도 주시고 무엇보다 희망을 주셨어요. 그때 한국 구조대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진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야. 그 순간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 댁잔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50년 전 결혼할 때 받았다는 반지를 찾았을 때 할머니가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2년 전 터키에서 제가 아버지의 시계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떠올렸어요.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 대피소 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멀리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워. 제가 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2년 전에 받은 도움을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구나 하고요. 터키에서 받은 상처가 이제는 한국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함이 되었어요. 2025년 4월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산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터키에서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재난이었어요. 강릉에 도착하니 산 전체가 까맣게 타버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터키 남부 지역의 산불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한국에서 소방 장비와 지원금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도울 차례네요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정받은 일은 대피한 주민들의 임시거주지에서 급식 봉사였어요. 주방에서 한국 아주머니들과 함께 일하면서 터키식 렌틸콩 수프를 끓여드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 수프 맛이 어째 이렇게 구수하냐? 터키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2그릇이나 드셨어요. 이틀째에는 소방서에서 진화 후 정리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방관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터키에서 온 친구가 우리나라 산불 끄는 일까지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다. 그때 제가 답했습니다. 2년 전에 터키에 산불 났을 때 한국에서 소방 장비 보내주신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사흘째에는 산불로 집을 잃은 한 가족의 임시주택 설치를 도왔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터키어 인사말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메르하바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가 제게 터키 국기와 한국 국기를 나란히 그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넷째 날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작업을 도왔어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비닐하우스가 모두 타버려서 올해 농사를 망칠 뻔했습니다. 새로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할아버지가 터키의 농업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마지막 날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할아버지가 제게 작은 화분을 하나 주셨어요. 얘야, 이거 고추 모종이야. 너희 나라가서 심어라. 우리나라 고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라. 그 화분을 받으며 할아버지께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터키 돌아가면 꼭 심을게요. 강원도에서의 마지막 저녁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메흐메트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 멀리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제가 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주신 고추 모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식물이 자라면서 터키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구나 하고요. 2년 전 터키 산불 때 한국에서 받은 도움이 이제는 한국 산불 현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었어요. 2025년 8월 제9호 태풍 강한이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해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목포로 봉사활동을 떠났어요. 터키의 지중해 연안도 태풍과 비슷한 자연재해를 자주 겪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목포에 도착하니 항구 주변이 온통 난장판이었어요. 어선들이 육지로 밀려와 있고 상점들은 물에 잠겨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수산시장 복구 작업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신 할머니의 가게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야 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얘야, 너 어디서 왔냐? 말투가 좀 다르네 하시더라고요. 터키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2년 전 터키 지진 때 한국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기특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가게 정리를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6.25 전쟁 때 피난을 와서 이곳에 정착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남의 도움 많이 받고 살았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틀째에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냉장고와 진열대를 설치했습니다. 터키식 생선구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할머니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사다가 터키 방식으로 요리해서 할머니와 함께 먹었어요. 어머, 이게 이렇게 맛있어? 향신료가 색다르네 하시면서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사흘째에는 할머니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아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가게가 금세 깨끗해졌네요 라고 하시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이 터키에서 와서 도와줬어요. 착한 아이야. 그때부터 손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에는 할머니가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해주셨어요. 목포 대표 음식인 민어회와 낙지볶음이었습니다. 얘야, 이거 우리 고향 음식이야. 터키로 돌아가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해.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터키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날 할머니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목포에서 만든 전통 수공 예품이었습니다. 얘야, 이거 가져가서 너희 부모님께 드려라.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갔다고 전해드리고. 그 선물을 받으며 약속했어요. 할머니, 제가 터키 돌아가면 꼭 부모님께 할머니 이야기 해드릴게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태풍이 할머니의 가게를 망가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할머니라는 진짜 보물을 만났어요. 2년 전 터키 지진 때 한국 분들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겨울 서울시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재난 상황은 아니었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맡게 된 분은 종로구에 혼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였어요. 85세이신데 자녀분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계셔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터키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터키? 아,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 아니냐? 터키 부대가 우리나라 위에 많이 싸워줬는데. 할아버지, 맞아요. 그때 터키가 도왔고 이번에는 한국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답하러 왔어요. 제 말을 들으신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래, 그게 맞지.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이지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댁에 일주일에 3번씩 찾아뵙기로 했어요. 주로 장보기, 청소, 그리고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때 터키 군인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었어. 할아버지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감기가 독감으로 번져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을까? 자식들은 멀리 있고 이웃들도 바쁘고. 그때 제가 답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병원 직원들이 어르신, 따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군요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이 친구는 내 딸이 아니라 터키에서 온 손자야. 나보다 더 효자야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터키어로 번역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테셰큐르 에데림 감사합니다. 이라고 터키어로 쓰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네가 나를 도와주는데 나도 너희 나라 말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 하시더라고요. 봄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얘야, 내 덕분에 이런 좋은 날을 볼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병원에서 못 나왔을지도 몰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답했어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2년 전 터키 지진 때 저희 가족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그때 한국 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2025년 여름, 서울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맡게 된 일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습 지도와 한국어 교육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수진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어요. 엄마가 베트남 분이신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학교 숙제를 도와주지 못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무슨 숙제야? 제가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오빠도 외국 사람이에요? 하고 되물었어요. 맞아, 오빠는 터키에서 왔어. 수진이 엄마처럼 말이야. 그러자 수진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수진이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아이가 엄마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너희 엄마 말 이상해라고 놀리기도 했거든요. 수진아, 너 정말 부럽다. 두 나라 말을 할 수 있잖아. 오빠도 터키어, 영어, 한국어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알아? 제가 말하니까 수진이가 진짜요? 이게 좋은 거예요? 하고 눈을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수진이에게 다문화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엄마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응엔 누엔 씨라는 분이었는데 언어가 어려워서 아이 공부 못 도와주는 게 제일 속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수진이 공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베트남어도 수진이에게는 큰 재산이에요. 제 말을 들으신 응엔 씨가 같은 외국인이라 그런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수진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터키 전통 놀이인 망갈라를 가르쳐 주었더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수진이도 베트남 전통 놀이를 소개했고 몽골에서 온 바트 에르덴에는 몽골 민요를 불러주었습니다. 여름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발표회가 있었어요. 각 나라의 전통 음식도 준비하고 문화 공연도 했습니다. 저는 터키 전통 춤을 추었고 수진이는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베트남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응은 씨가 제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수진이가 제게 편지를 주었어요. 한국어와 베트남어, 그리고 터키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오빠, 저 이제 제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나라를 가진 아이니까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2년 전을 떠올렸어요. 터키 지진 때 한국 의료진이 저희에게 터키어로 괜찮다, 힘내라고 말해주셨던 그 순간을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몇 달 후 수진이가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대표로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발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2년 전 터키 지진 때 받은 도움이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순환되고 있구나 하고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